서류부터 탈락하고 혹시라도 서류를 넘기면 인적성에서 탈락하고 이게 내 길이 맞나 계속 한숨만 나오고 현타 오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힘들죠. 심지어 2026년은 더 빡세잖아요. 제가 올해로 13년째 취준생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대략 5만 명 정도가 넘는 취준생분들 중에서 저는 자존감 높은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는 게 뭘까요?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아니라 외부의 평가에 맡겨버리는 거죠. 스스로 본인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고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비교하다 보면 끝없이 본인이 못난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괜히 남들은 좀 잘나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볼 땐 취준생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제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면접관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코칭을 하면서 느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존감이 낮다 라고 생각할 만한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자존감 낮은 이 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존감 낮은 면접자들의 특징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스펙에 미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 보고 나서 면접 어떻게 봤어요? 라고 취준생분들께 여쭤봐요. 그러면 본인이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줄줄줄줄 다 얘기를 해요. 평소에 면접 스터디하면서 스터디장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고학벌인지, 실질적으로 면접을 볼 때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의 스펙, 얼만큼 경력이 있었는지 모두 줄줄 외워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너무 지나치게 경쟁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계속 생각에 남아, 면접 답변을 내가 막 만드는데도 계속 생각에 남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면접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비교하니까. 자존감 낮은 면접자들의 특징 두 번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실제로 면접 답변 코칭할 때 보면 하나하나 저랑 같이 답변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장점이 책임감이야, 뭐 성실함이야. 그러면 저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의문을 가지는 거죠. 내가 과연 성실한가? 이 학점으로 내가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성실한데? 그래서 성실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오버스럽다라고 생각해서 뭐 성실함을 꾸준함 이런 식으로 어감이 조금 더 낮은 단어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재단을 하면서 내가 이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가? 이럴 자격이 있나? 불안감은 눈빛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결론, 어쨌든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다. 솔직히 합격하시는 분들 봤을 때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30분 동안 내가 얼만큼 아르바이트를 잘해서 얼만큼 내가 판촉을 잘해서 막 완판 신화를 이루었다. 공구비어에서 일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고 맥도날드에서 일했고 그걸로 막 영업 아니면 은행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좀 뻔뻔해요. 갑자기 왜 봉구비어가 나왔지? I worked at Bongo Beer. 이거 진짜야. Do you have service experience? Yes. I worked at Bongo Beer. 자존감 낮은 면접자들의 특징 세 번째, 면접관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 후기를 들으면 면접 어떻게 봤어요? 라고 하면 면접관이 계속 제가 말할 때 계속 모니터만 보고 계속 키보드만 치고 한숨 쉬고 막 시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저도 면접관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써야 하고 진짜 시간을 체크를 해야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한숨이 나오는 것뿐인 거지 여러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실례잖아요. 그런데 물론 의미 있는 행동들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말을 좀 길게 하는데 계속 면접관들이 뭔가 고개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막 이렇게 아저씨들 아시죠? 이렇게 막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데 당연히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치거나 시계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면접관들의 모든 행동에 부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건 금지. 그러면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좀 끌어올리고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시공간에는 면접관과 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1대1로 보는 면접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면접관 여러 명 그리고 지원자 여러 명 다대다로 면접을 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비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옆에 있는 지원자가 말을 너무 잘해. 혹은 내 옆에 있는 지원자는 경력직이야. 그러면 자꾸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냥 귀 막고 듣지 마시고 하고 듣지 마시고 그냥 정말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냥 면접관만 초집중하는 거야.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면접관한테 말할 때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 괜히 옆에서 한 지원자들의 그런 말들을 신경 쓰다 보면은 괜히 내 답변을 좀 안 좋게 바뀌기도 해요.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공통질문의 경우에는 앞 사람이 답변을 하고 나도 이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진짜 최근 따끈따끈
따끈따끈한 면접 질문인데 면접관이 물어본 거죠. 만약에 상사가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원자가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럼 5명 다 비슷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지원자가 얘기를 해요. 일단 만약에 그러신 거라면 뭐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의뢰 막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타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면 제가 혹시 평소에 조금 실수를 하거나 뭔가 못 믿어오신 게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좀 싹싹하게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뭔가 얘가 다 말을 해버렸는데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원래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괜히 1번 생각을 하면서 아예 정반대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커피를 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킨다면 그래도 커피를 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이러면 1번 때문에 2번이 이거는 손해를 본 거잖아. 그런 거 상관없이 의식하지 말고 듣긴 들어야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저도 옆에 지원자분처럼 관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 항상 출근을 하기 전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늘 좀 사서 오거나 아니면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사서 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배님께 혹시 선호하시는 커피 있는지 여쭤보고 선배님 커피까지 제가 같이 사오면 더 예쁨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말을 얹어서 어필을 하면 내가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듣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면접관한테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를 오히려 역용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스스로도 조금 만족할 만한 면접 답변을 구성해서 캐릭터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완벽한 시나리오로 연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취준 이렇게 하는 거 맞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루저의 마인드입니다. 루저.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봐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인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캐릭터를 고민을 해서 그걸 어필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본인을 연기를 해야죠. 평소에 내가 뭐 나쁘지 않아, 성실한 편이야. 그러면 저는 성실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은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평소에도 그리고 평생 지속돼야 돼요. 우리 연애할 때도 연기하죠. 부모님한테도 연기하죠. 학교에서도 연기하죠. 연기를 하라는 게 본인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톤 앤 매너에 맞춰서 본인의 캐릭터를 조금 더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간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거는 솔직히 누가 몰라 시시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면접을 위해서 정말 20번, 30번 진짜 미친 듯이 연습을 했는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 열심히 연습했어요. 20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읽는 거랑 말하는 거랑 다른 거 아시잖아요. 최대한 실제 면접 상황과 유사하게 세팅을 해놓고 연습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안 보고 막 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 생각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죠. 자존감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속는셈 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연습을 해봤다. 근데 그런데도 안 된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면접은 어느 정도 약간의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억지로 하는 거? 약간의 구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연습해도 이거 절대 안 된다. 자연스럽게 뭔가 안 나온다.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호감부자 링크에서 저 혹은 저희 호감부자의 전문가 선생님들께 좀 제대로 된 스파르타 코칭을 받으신다면 자존감이 올라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